유튜브 멤버십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새벽 4시 39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아마도 이 방송을 보셔야 되니까 제가 좀 전에 정기 방송을 30분 동안 하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간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원유 가격 보면은 100달러 이하예요. 100달러 이하. 100달러 이하인 거는 거의 한 3개월 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보시면 막 9%, 천연가스도 5%,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에서 천연가스가 폭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속 가격, 원자재 가격 다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간 나스닥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5%, 한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약 후강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CNN과 워싱포스트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 지역 거의 이제 장악을 했잖아요. 80% 이상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휴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에너지가 가격이 좀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어저께 정규 방송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세페론 캔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현재 상황에서는 최소한 보합세 정도로만 가도 상당히 좋은 차트죠. 급등이 나오면 보통 급락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결과 빠르게 보고서 오늘 내용 좀 할게요. 제가 그때 이제 네옴시티 중요한 이슈라고 봤고요. 히림과 유신. 근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겹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와도 겹치긴 하는데 어쨌든 대장주는 히림과 유신이에요. 그래서 KH건설 같은 경우는 악재 발생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고, 아랫단에 있는 한미글로벌이나 S&T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뭐 돌면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좀 급등이 좀 나왔고, 히림 같은 경우는 그날 금요일날 제가 새벽 방송했었잖아요. 금요일 이후로 13% 급등 나왔고, 유신가 같은 경우는 그날 바로 10% 시작을 해서 26%까지 한 16%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강 ILI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유튜브 멤버십 같은 경우는 부자의 길 이상은 뭐 이거는 픽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리딩방은 아니잖아요. 제가 물론 매수 가격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이제 정규 방송과 다른 점이지, 이 종목을 무조건 사라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안에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선정하는지, 이 가격대를 왜 선정하는지를 아셔야지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날 방송에서, 금요일 방송에서 13,650원 돌파하면 급등 나온다고 했고, 오늘 급등이 나왔죠. 13,650원 돌파했죠, 오늘.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물론 이게 지금 2021년 상한가 간 날이 2021년 1월 18일인가요? 1월 11일이네요. 11일 날 보시면은 13,650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2019년이다, 뭐 2018년이다 이러면은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래되면은 사실 매물대가 해소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는 거는 52주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죠. 52주 신고가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도 수급이 몰리거든요. 그런 것들만 지표로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대를 13,650원을 상한가 나온 이후에 쭉 빠졌는데, 어쨌든 그 가격대를 한 번도 해소를 못했어요. 못했고, 최근에 지금 시세가 붙으면서 무상증자 이슈가 붙으면서 500% 무상증자 권리락 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 어쨌든 차트 자체도 좋아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눌러주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 피코그램이 지금 이런 흐름이죠. 이런 차트가 사실 더 건강한 차트고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차트예요.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가격대가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죠. 종가가 13,150원. 한 번도 못 들었죠. 여기에서도 뚫을까 했지만 13,100원. 제가 이때 매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어제 드디어 이 13,650원을 뚫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1분봉으로 보면은 그때가 이제 매수 지점이 될 수가 있죠. 물론 내가 보유자의 저는 보통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스케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윙으로 들고 가기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13,650원이 여기입니다. 여기 넘으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10% 급등.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1분봉으로서 그 가격대만 넘어서면 나는 무조건 매수를 한다, 시가로라도 매수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650원 돌파하면 급등 나온다고 했고 오늘 21% 급등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대신에 바닥 대비해서는 현재 많이 올랐죠. 한 60% 오른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조광 ILI를 말한 지가 벌써 2주 정도 됐습니다. 최초로 말한 지는. 그래서 보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많이는 안 올랐고 한 6% 정도 올랐고 여기도 지금 바닥 대비한 많이 올라왔죠. 2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12,000원에서 지금 26,000원까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할 수는 있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차라리 권리락 이후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먼 모아데이터 이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엔 모아데이터가 이제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새벽 방송을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금요일날 장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로 마무리가 됐어요. 오히려 제가 들어오고 나서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버텼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24%로 이제 수익 내고 마무리했고요. 공구먼이 지금 현재는 대장주긴 하죠. 신규 상장 주면서 무상증 대장주긴 한데 이거를 지금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적다고 봐요. 오늘도 10% 이상 상승을 해서 상한가까지는 안 갈 수도 있고 급등까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참 단타는 좀 위험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과열이 된 것들은 좀 피하는 게 낫다. 다만 공부는 해야겠죠. 나중에 내가 이런 기회가 오면 똑같이 잡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사우디 네옴시티 히림과 유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보시면은 한국종합기술이라든지 동항철관이라든지 순환매는 돌고 있죠. 밑에 계속 급등 나오고 있고 히림과 유신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많이 올랐는데 사실 밀리진 않고 있어요. 밀리진 않고 있어서 특히나 히림 같은 경우 대표주죠. 그래서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유신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성격이 좀 더 강하고 히림은 약간 네옴시티가 좀 더 강한 편인데 어쨌든 현재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수표 빠르게 보고 뒷부분에서 종목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닥, 코스피 급등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현재 좋고요. 나스닥이 1.2% 정도 급등. 근데 다만 종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아침에 8시, 9시에 보실 텐데 종가가 만약에 나스닥이 밀렸으면은 그건 또 안 좋은 거고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근데 만약에 더 상승해서 한 1.6%, 7% 이렇게 상승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좀 횡보세로 갈 수 있는 한동안이라도 횡보세로 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일단 최바닥은 2266으로 일단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샛별형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샛별형 캔들 이것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종목에서 이런 거 나오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 그 다음에 도지형 근데 도지형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아랫꼬리 잘 달아줬죠. 그리고서 강한 양봉 나오면서 코스닥은 사실 더 강했어요. 더 샛별형이었고 코스피만 해도 이렇게 1.8% 상승하면서 샛별형 캔들이 나왔다. 이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내일 정도가 좀 매매하기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현 시간 좋다. 내가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 꼭 검색을 해보세요. 가격대가 무너지는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최소한 확인하시고 매매할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초가 매매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초가 매매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록 형님 같은 경우도 강의를 했지만 그 강의 2시간 듣는다고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런 거보다는 저는 훨씬 더 그 테마주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숙련이 몇 달 이상 돼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그거대로 연습을 하시고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시초가 매매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오늘 같은 모아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따지면 2, 3%밖에 못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20거래일 내내 매매를 해봐야 그래봐야 실패한 날도 있고 성공한 날이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수익이 몇 퍼센트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라리 이렇게 나스닥이나 이렇게 호재가 있거나 뭔가 재료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날에는 시초가에 사서 쭉 끌고 가고 그 다음날까지 끌고 갈 생각하고 가는 게 사실은 웬만한 종목 오늘 다 들어갔으면 다 5%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타는 사실 잘하는 분들이나 하는 거고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원유 가격 내려가고 있는 건 너무 좋은 거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재건주 재료 자체는 스위티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두 개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급등 출발했죠. 급등 출발해서 윗골이 달아줬기 때문에 일단 좀 쉬어갈 수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 추가적인 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스위트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은 좀 이 종목도 저도 좀 보려고 했어요. CS 베어링이라든지
또는 뭐 SDN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하락이 있으면 항상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려고 했는데 아쉬운 거는 아까 정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얘네가 재생에너지가 올라갔던 이유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건데 그게 좀 떨어져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하다. 다만 많이 급락할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뭐 분할 매수 할 만합니다. SDN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CS 베어링은 좀 입장이 다르죠. 여기는 무상증자 이슈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유니슨이나 뭐 동국 SNC 같은 경우 그게 좀 낫다고 보고 있어요. 동국 SNC 같은 경우는 20선 돌파하게 되면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가 있어서 보시면 되고 상승 종목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상장이면서 무중 기대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에 대한 좀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저는 일단 원숭이 두창하고 코로나 재확산은 별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세가 단기 시세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얘네들은 워낙 바닥이었다가 잠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조강 ILI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나온다고 보고 이 중에서는 피코그램이 좀 더 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 중에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넥스트칩이 가장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오토엔이 2022년 1월 달에 상장한 마지막 종목이고 피코그램은 2021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다 강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멤버십 종목에서도 신규 상장주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무상증자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다 강한데 예를 들어서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넥스트칩을 언제 사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주신다면은 일단 넥스트칩의 공모가를 알아야 돼요. 공모가를 보셔야 되고 보시면은 13,000원, 13,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돼 있죠. 근데 너무 비싸죠. 왜냐면 물론 첫째 날 18,700원까지 갔던 건 있지만 그렇다고 상한가를 간 것도 아니었고 따상을 간 것도 아니었고 13,000원대 공모가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사실 공모가는 너무 비쌉니다. 공모가가 비싸서 이거보다는 더 눌러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현재 지금 가격대는 지지는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11,000원, 뭐 12,000원 이 정도로 공모가 이하로 훨씬 더 하회한 다음에 올라오는 게 강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현재 신규 상장 주들이잖아요. 이게 신규 상장 2022년 신규 상장 주들인데 이러면서 무상증자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두 개가 차이가 있죠. 당연히 붙은 것들이 훨씬 더 시세가 강하고 안 붙은 것들 중에서도 좀 센 건 있어요. 요새 좀 강한 섹터가 뭐죠? 제약이에요, 제약. 제약. 여기 가을도 제약이죠. 뒷부분에 보면은 보로노이도 보면은 지금 매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여기는 신규 상장 무상증자는 안 된다. 왜냐면은 유보율이 너무 낮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체크하시고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시총이 5천억인 것도 굉장히 에바예요, 에바. 5천억이면 너무 무겁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거기다가 뭐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런 건 그렇다 치고 보시면 유보율이 3%잖아요, 3%.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무상증자 이슈는 절대 나올 리가 없죠.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가을도 한번 볼까요? 가을 그래서 제가 좀 재무제표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을이 아니라 노을인가요? 노을이 시총은 괜찮네요. 천억대가 딱 좋아요. 천억대 넘어가면 좀 무겁습니다. 그렇게 막 급등 나오긴 무겁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 영업이익 이런 거 상당히 안 좋은데 유보율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시세는 잘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무상증자 이슈는 나올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뭐 시세는 좋죠.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근데 이거는 무상증자 이슈는 없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이 시장가가 얼마였죠?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이때가 시가가 9,670원 이거는 돌파했잖아요. 돌파를 했고 여기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다고 봅니다. 노을 같은 경우도. 하지만 무상증자 이슈는 없다. 그래서 뭐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지금 정고점까지 지금 11,35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 중에서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는 나왔어요. 안 할 거라고는 아니지만 아직은 뭐 한 게 없다. 이 공시가 중요하죠. 보시면은 현존 시황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시할 정보가 없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그 차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급등을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했다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다른 사례를 보셔도 이런 차트를,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매수 지점은 상한가 가고 쭉 눌러주고 이 20선 돌파할 때 사는 거죠. 20선 돌파하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눌러줬다는 게 충분히 조정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은 또 안 나와줬고,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뭐 급등할 수 있는 차트라고 보셔야 되고, 어쨌든 피코그램은 재무제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뭐 조선선제랑 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었는데, 피코그램도 보면 시총 1200억 딱 괜찮죠. 딱 괜찮은 데다가 뭐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고 유보율이 보시면 8000% 가잖아요. 근데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그 자본금이 너무 적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000%이기 때문에 좀 무상증자가 아직은 뭐 회사 차원에서 공시는 안 냈지만 이슈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는 저도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어서 단타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스윙으로 들어가기엔 사실 좀 고점이고 단타로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모아데이터가 좀 아쉽죠. 못 들어가신 분들은 모아데이터가 더 추가적인 급등은 있을 건데 결말은 끌고 가다 보면 결국엔 전환사채 공시가 나올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권리락 이후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니까 뭐 단타로 내일도 급등 출발하겠죠. 급등 출발하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그리고 이제 그나마 모아데이터가 물리게 되더라도 조금 나은 거는 기술 특례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상장 폐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모아데이터는 800% 이하죠. 유보율은 800% 정도.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지금 남아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4x4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뭐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좀 안 붙고 있어요. 거래량이. 거래량만 사실 붙어주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긴 하잖아요. 보면 54,800원에서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난 거니까. 그래서 조금 20선 돌파까지 보신다면은 지금 들어가기도 괜찮아요. 다만 여기도 무상증자가 나올 가능성 좀 적다고는 보는데, 보시면은 일단 시총이 1,700억 조금 애매하죠. 1,000억이 넘어가니까. 근데 보시면 유보율도 괜찮아요. 유보율이 한 700% 정도.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낮으면은 무상증자가 나오게 돼도 뭐 1대1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1대1이 나오게 되더라도 그날 자체는 상한가를 갈 수 있어서 어쨌든 이런 종목도, 다만 이제 여기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아직 그 안 나온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 블록딜이 안 나온 게 좀 많아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 만약에라도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도 오래 끌고 갈 종목은 아니고 지금 신규 상장주가 사실 이슈가 있어봐야 한 일주일, 이주일밖에 더 안 가겠죠. 그럼 그 안에는 수익 어느 정도 내면은 정리해야 될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범한표셀도 가격 대비는 괜찮아요. 지금 52,400원 시작을 해서 지금 32,700원이고 어쨌든 5일선 아직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수소 이슈가 있죠. 또 수소 협의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범한표셀은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가려내는 게 좀 중요하다. 이 안에서도 결국엔 순환매는 다 돌거든요. 순환매는 다 도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서 만약 뽑으라면은 피코그램하고 잠깐만요. 피코그램이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직은 무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까 조광 ILI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는 아니지만 거기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고요. 넥스트 칩은 아직은 비싸고, 범한표셀하고 뭐 일단 신규 상장주 중에서 무상증자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 중에서는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미 이슈가 나온 것들 중에서는 당연히 모아데이터가 좀 더 추가적인 급등은 있을 수 있고, 4x4까지 그렇게 한 4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노을이나 보르노이도 나쁘진 않은데 제약 섹터고, 하지만 무상증자 이슈는 또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라면은 뭐 무상증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일단 그 4종목 정도로 일단 압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히링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점을 높여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재료 하나 정도만 좀 발생해 주면은 언제든지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물대가 여기까지는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거의 조정 없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버텨주는 게 없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 빨간색이 종가가 9,900원이네요. 9,900원. 9,900원이 일단 가장 가까운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장대 음봉이 떴었죠. 그럼 여기가 9,700원에서부터 11,500원까지니까 이 구간까지가 또 장대 음봉이 떴기 때문에, 일단 현재 9,9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구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 그 저항과 지지의 타점을 잡아가는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도 역시나 오늘,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지금 무상증자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무상증자, 그 다음에 네옴시티 정도에서만 종목을 고르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하나만 더 고른다면 우크라 재건주, 뭐 대장주들 중심으로 해인이라든지 20선 돌파 직전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